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만나서 강연을 하게 된 일반 7단 이도심입니다. 제가 일반 법회에서 강연하는 건 처음인데 오늘이 일반 법회 강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31살인데 교당 온 지 딱 1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안암교당에서 대학생활도 하고 결혼도 그리고 아이까지 낳으며 저의 젊은 시절 중요한 단락들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 강연은 교도님들께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제 마음과 진정성을 담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명과 속명 둘 다 이도심입니다. 올해 31살이고 고향은 서울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고 동대학교 실기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하였습니다. 2019년도 안암교당 교도였던 남궁부 교우와 결혼하여 세종시에서 살며 공연 활동도 하고 필라테스 일도 하며 지냈습니다. 공교롭게 거리도 먼데 코로나로 인해 안암교당 법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임신과 출산 그리고 현재는 육아를 하며 공연팀 활동도 하고 필라테스 일을 오전에 하고 있는 워킹맘으로 있습니다. 저는 교무님의 자녀인 원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당에 다니게 되어서 교당은 제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도 있고 또 교도님들이 예뻐해 주셔서 열심히 다녔는데 중학교 때는 사춘기도 오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대입을 준비하면서 교당과는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엄마 따라서 사축이제 때문에 교당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신나게 놀면서 학점 관리는 안 하고 열심히 놀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마음을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아리? 그런 모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청년회가 잘 되는 안암교당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안암교당 부교무님이셨고 고원의 지도교무님으로 계셨던 이현석 교무님입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안암교당에 전화해서 교당에 나갔고 교당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라고 하셔서 당시 지도교무님이셨던 김재원 교무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인자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던 교무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당시 계셨던 간사님들과 출가자분들의 따스함에 저도 이곳에서 이분들과 자주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법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들어서 되게 자연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되게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졌던 거는 교무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고혜경, 박예성 출가자분들의 예비교무님들의 출가 감상담이 있었는데 서원, 인생의 목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목표 없이 마음에 방황이 있었던 저에게 목표를 갖고 살아야겠다 하는 목적의식을 주는 그런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이 임팩트 있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인생에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1살, 제가 2월 20일에 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학교 생활도 했습니다. 저는 교무님의 설교 말씀이 좋아서 청년들과 마음 공부하는 게 좋아서 교당을 다녔습니다. 참 재미있고 열정 있게 다녔던 것 같아요. 일반 사회에서는 마음이라는 주제에 관심도 없고 잘 얘기하지 않았는데 원불교에서는 마음을 주제로 끊임없이 토론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들을 넋두리나 뒷담도 아닌 내 마음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것이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무님께서 무용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설교 말씀에 서원에 대해 거듭 강조하시는 교무님 덕분에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신분인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알바로 학비를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알바를 그만두고 학교 생활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당이 좋았던 점은 교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교당에서 춤을 췄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출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남걸스를 활동하면서 또 더 넓게 문화부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교당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함께 춤췄던 친구들, 교우님들, 강혜지, 남궁혜륜, 정혜성, 이하은 교우님 등 저와 함께한 춤 동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 계신 또 저를 오래 봐오신 교도님들도 항상 박수 쳐주시면서 좋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청년 활동을 하다가 출가 여행을 가게 됩니다. 교무님께서 한번 오랫동안 출가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 7일 동안 너한테 오롯이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출가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게 교당 생활에서 제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훈련,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가는 훈련과 달리 일주일 동안 가는 훈련이라서 되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갔던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가게 됐고, 제가 교당 생활 하면서 꾸준히 하길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저는 성격이 외향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 혼자 있는 시간보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다 보니까 저한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요함을 찾기는 좀 어려운 성향?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서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게 됐는데, 그런 저에게 출가 여행은 나를 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고요한 참나자리를 알게 해준 훈련이었습니다. 또 설교나 법문에서 온전함, 고요한 자성자리 얘기하지만 감각적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저는 뭐 대충 고요함이 차분한 느낌? 이런 걸까? 뭐 엄청 특별한 걸까? 지레짐작했는데, 대종사님께서도 남녀노소, 학식, 분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라고 했기에 나도 그 자리를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믿고 그 자리를 찾으려고 출가여행에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출가여행에서 아침 자성과 묵언을 통해 고요한 자성자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 겪어보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첫 발심의 시작이 출가여행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꽤 오랜 시간 꾸준히 좌선에 힘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좌선을 아침마다 챙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챙기는 날도 있고 또 아닌 날도 있어서 했다 안 했다가 했지만 계속 다시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공심이라는 그런 마음을 키워준 것이 바로 임원 활동인데, 저는 공심, 홀선수범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중간만 가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 공적 마인드도 없었고 학창시절에 임원 활동도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직을 위해 넓게 생각하고 솔선수범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당에서 처음 맡게 된 직책이 문화부장이었는데, 문화부장을 시작으로 교당 전체 공연이 보이기 시작했고, 교화단에서 중앙단장을 맡으며 교화단 전체 조직을 위해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다각도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4년 청년부회장을 맡았을 때는 더 넓은 시야에서 청년회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쉽게도 결혼을 하면서 부회장에서 임원 활동은 끝났지만 그때 같이 활동했던 양도인, 차명섭, 심연승 교우님이 청년회를 위해 많이 고민하고 계셔서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공심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 집안을 보살피며 가정 안에서 공심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가정과 더불어 좀 더 넓은 세상에 공심을 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공심을 알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 것도 아남교당 청년회 활동한 덕분입니다. 더 넓게 보면 대종사님 법에 근간하여 법을 현실로 놔두는 이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 혜택을 많이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회 활동했던 게 많아서 많이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1살부터 27살까지 청년회를 마무리하고 청년회 활동을 같이 했던 남궁부 교우와 2019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서막이 열리게 되었는데 저와 남궁부 교우는 그냥 먼발치에서 서로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하다가 서로의 뜻과 가치관이 맞고 저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과 깊은 인연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부교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받았던 팻말이 있어요. 원불교 교도인 분들은 집에 이제 부부의 도 팻말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항상 보면서 저희 둘이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부부의 도 한 단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법어 제1부 세전 제3장 가정 2 부부의 도. 부부의 도는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외하고 그 특성을 서로 이해하며 선을 서로 권장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이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패단을 없이 하며 세상이 드러난 대학이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한 가지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 아래 부지런하고 실답게 생활하여 넉넉한 가정을 이룩하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하여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교육사업 등에 힘 미치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결혼하고 초반에 남편과 부부에도 내용을 새기며 지냈지만 근래에 육아하며 서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육아로 인해 제가 일방적으로 부교우에게 잔소리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합에 대한 내용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남편의 신심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부분은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기도를 꼭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를 꼭 하는데 그런 남편의 꾸준함에 존경심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사하님께 감사드리자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노력과 더불어 법신불 사하님의 위력으로 되는 원리를 진짜로 이해하고 있구나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도 간절함이 느껴졌고 부부는 거울이라는 말처럼 저도 남편을 보고 배우게 되어 기도하는 습관을 차츰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부교 둘 다 교화단 활동을 했던 습관이 있어서 마음 공부에 근간을 두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리이타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교법에 나오는 실질적인 자리이타가 맞는 걸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도 남편이 만족해할 만한 답변을 주기 위해 청년회에서 공부했던 경험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물론 매번 남편 입맛에 맞는 답변을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꽤 재미있는 결론과 해결점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일상적인 고민을 어떻게 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바쁜 업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막으로 할 수 있을까? 등 토론을 하며 얘기하는 것이 재미있고 해두가 단련되는 대화가 됩니다. 이런 대화를 어렵지 않게 얘기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마 청년회가 없었다면 저희는 원불교 종교만 가진 원친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안암교단 교도, 교우님들과 그동안 성심성의껏 가르쳐주신 지도교무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반 진급단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박세훈 교무님께서 만들어주신 일반 진급단에서 저와 남편 그리고 김화중 남궁혜륜 교우님과 같이 4명이 진급단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두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같이 일반 진급단에 올라가 가족단회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지금 두 부부가 더 끈끈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현재 두 부부끼리 만나면 일상 얘기와 더불어 서로의 마음 공부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감하는 수 있는 그런 대화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을 하면서 일반 7단에 올라가게 되었고 장문선 단장님, 나인명 교도님의 보살핌 속에서 약 2년간 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 대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책 제목은 10달 태교 10년 스승이란 책이었습니다. 모태중 태아를 위해 엄마가 지녀야 할 마음, 읽어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봐야 할 것, 생각해야 될 것 등등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달 태교 10년 스승 제4장 현대사회의 태교 1. 마음의 준비 중에서 임신에 대해 마음의 준비나 계획 없이 임신을 하게 되면 심리 상태가 불안하여 입덧이 더 심하고 출산 시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따라서 임신에 대한 불안을 예방하면서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임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간의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임신 중에 부부간의 사랑이 흔들리고 화합되지 못하면 임산부 자신뿐만 아니라 아기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임신 중에 많이 웃고 또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신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일을 하고 집에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직후여서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브레이크를 걸어준 계기가 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0달간 아이를 품고 2022년 2월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위에 책 대목처럼 임신 중 제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지낸 덕분인지 힘들지 않게 아이를 3시간 안에 출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조리원에 나오고 본격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던 임신 당시 점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의사 선생님께 아이 낳는 거 아프죠? 힘들죠? 하고 물어보니까 임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아가 더 힘들지. 그때부터 마라톤 시작이에요. 했던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의 시작으로 또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아이는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아는 것도 많이 없으니 무지로 인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육아 초반에 아이의 먹고 놀고 잠자는 것을 책과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다행히 아기가 잘 자는 기질이라 잠으로 인한 어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육아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힘듦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인한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아이가 깨서 하지 못하고 좀 쉬려고 하면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중하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해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하는데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욕심을 내려놓고 한 아이를 위해 마음을 내는 마음 공부라 생각하고 천천히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하면서 문득 청년활동 때 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느그 결혼하고 애기 낳아봐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일전에 문화부장 하면서 일반 분들 수요 공부방 때 공연하면 좋겠다. 부회장 할 때는 청년들 강연 섭외가 어려우니 일반 분들도 같이 강연해주면 얼마나 좋아? 생각했는데 아이 키우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맡게 되는 건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란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직접 하니 깊이 공감됩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비대면 법회로 인해 그 전과 너무 다른 종교 생활을 하게 된 점이 저에게는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코로나와 육아, 세종과 서울이라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비대면 법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되었습니다. 일요 법회를 TV로만 봐야 하는 상황과 육아를 하며 비대면으로 법회를 본다? 그건 법회의 집중은 당연히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회를 보는데 소홀해졌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종 의무를 잘 못 지켰습니다. 저는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가서 현장 법회를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경종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청정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매번 반복하는 기도식이지만 반복되는 것 속에서 새롭게 느껴지고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무님의 목탁 소리와 내 목소리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 좋았는데 비대면 법회는 그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는 법회를 오롯이 보려는 마음 챙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남편과 우리와 가깝게 있는 세종교당으로 옮겨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 얘기하고 작년 말부터 차차 세종교당을 출석하며 법회도 보고 세종교당 교도님들과 얼굴도 차차 익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교당은 신축 건립을 하고 있고 4월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 안암교당에서 청년기를 보내며 배워왔던 공부와 믿음들을 토대로 앞으로 세종교당에서도 잘 실행하며 지내겠습니다. 또 세종은 젊은 부부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저희 부부를 시작으로 현재 안암교당과 같이 젊은 부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법회 출석하며 대종사님 법으로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적으로 안암교당에서 세종교당으로 옮겨지지만 제 친정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가끔 서울 와서 교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연을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제가 21살 때 교당에 왔었는데 31살 때 아이를 낳고 이렇게 10년 만에 마지막 인사를 드릴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안암교당에서 소중한 인연과 그리고 좋은 가치관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안암교당과는 참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몇 번 큰 전환점이 있는데 안암교당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과 값진 경험들 잊지 않겠습니다. 안암교당은 저에게 친정과 같은 곳입니다. 친정 언제든 편하게 와도 되겠죠? 가까운 위치로 가는 만큼 세종교당에서 사종의무 잘 지키며 모범적인 교도로 새로운 교도님들과 잘 화합하며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에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대종사님 정신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딸 서윤이도 믿음과 좋은 습관을 길러줘서 세상에 보온하는 아이가 되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제 마지막 인사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강연의 기회를 주신 이광규 교무님과 일반 7단 장문선 단장님, 나인명 중앙님, 그리고 여기 계신 안암교당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 공부 잘해서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